자, 보시죠. 뭐 아직 수요 문제를 선생님이 많이 안 풀어줬기 때문에 특정 파트들에 대한 감이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오늘 풀이 쭉 해보죠. 오늘이 등차 등비 수열의 합. 잠깐만요. 빨렸어요. 등차 등비 수열의 73페이지부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73페이지 봐봐. 너 여기 좀 했냐? 안 했지. 그치. 얘가 감이 없어서. 전토는 알았어. 봅시다. 자, 73페이지 보시죠. 오늘 이제 합 관련된 문제들을 쭉 진행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질문요. 여기 뭐 자기 기준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풀어온 친구들. 427번부터 가면 되나요? 400? 아니에요. 427번 갈까요? 네, 427부터 봅시다. 427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일단은 그 성질이 안 보이면 다 여러분 그냥 계산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첫째 항이 9이고, 자 427번입니다. 등차수열에서 초항이 9. 그 다음에 S4와 S6이 같다 이렇게 있네, 그렇죠? 그렇죠? 그때 SN의 이 최대가 되는 n 값을 구해라. 뭐 이런 문제입니다, 그렇죠? 나와 있는 힌트는 이렇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먼저 캐치가 돼야 되는 건 뭐냐면 등차 등비는 어차피 힌트 2개면 끝난다라는 게 머리에 박혀 있으니까. 그러면 초항이 9고 네 번째까지 합과 여섯 번째까지 합이 같다라고 하는 순간 보는 순간 아, 이 문제는 끝난 거야. 일단 A와 D는 잡혀야 됩니다. 알겠죠? 그때 요 식을 어떻게 쓰느냐? 제일 어찌 보면 이제 그 1단계적인 접근은요. 그냥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가 A1 더하기 A2 다 적은 다음에 A, D로 다 때려 맞든가. 알겠습니까? 뭐 그래도 풀리고요. 알겠죠? 아니면은 S4를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2분의 4 곱하기 A1 더하기 A4는 2분의 6 곱하기 A1 더하기 A6 같다. 놓고 풀어도 되고요. 그 다음 A도 조심 되겠지. 그럼 D가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그렇고 제일 좋은 눈은 얘를 넘겨야죠. 이렇게. 예. 뭐 안 넘겨도 되긴 하는데 넘겨보시면 S6 마이너스 S4가 얼마나 얘기예요? 0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여기 무슨 말이지? S6에서 S4를 빼면 뭐뭐 남아? 정민아 뭐 남아? A5 더하기 A6이 여기는 얘기잖아. 알겠습니까? 예. 요걸로 풀라고 낸 문제긴 합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경우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연상돼서 보이면 얘를 봤을 때 여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보일 것이고 여기 A1, A2, A3, A4, A5, A6 보이겠죠? 넘기면 이 4는 다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냥. 굳이 식을 안 넘겨도 그냥 딱 봤을 때 뭐야? A5 더하기 A6이 0이라는 거네. 이게 바로 보이면 이미 SN이 이제 보인다는 거야. 말 그대로. 알겠죠? 풀이가 아니라 보이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주는 힌트는 결국 얘다라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럼 집어넣어버리면 얘가 9 더하기 4D 더하기 얘는요 9 더하기 5D가 되겠죠. 0이 되겠지. 그쵸? 초항이 9니까 그럼 결국 9D가 마이너스 18이다. D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럼 이번에는 선생님이 뭐 성질보다는 일반항을 풀어볼게요. 초항이 9고 공차가 마이너스 2면 AN은 마이너스 2n에 A 마이너스 D하면 플러스 11이 되겠네요. 그죠? 검사할 친구들 1 넣었을 때 9 나온 체크하시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AN이 얘겠구나까지는 밝혔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 잘 와줘야 되는 거고 얘가 나한테 SN이 최대가 되는 값을 구해라 라는 건 그죠? 등차의 SN의 최대수는 부호배가 직접 얘가 양수부터 출발했으니까 그죠? 요 놈이 양수가 되고 처음 음수 되는 게 이게 뭐 음수로 풀든 양수로 풀든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뭐 음수로 못 풀면 2n이 11보다 큰 거니까 11보다 큰 거니까 n이 5.5보다 큰 거네. 그죠? 그럼 여섯 번째 항부터 음수니까 다섯 번째까지 합이 최대가 되겠죠. 이렇게 잡아낼 수 있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풀면 되겠죠. 이랬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등차 등비의 등차 수열의
SN에 뭐 최대 치수가 걸려있는 문제인데 처음에 멘트를 통해서 AD 잘 잡으면 해결되겠죠.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 또 있습니까? 429 가고 429입니다. 429 가볼게요. 자 보시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등차 수열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입니다. 힌트는 2개면 돼. 알겠죠? 그때 네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의 곱이 여섯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의 곱과 같대요. 아, 뭐 그지 같은 문제긴 하네요. 그리고 11번째가 마이너스 121이다. 뭐 이것도 SN 최대값 구하라는 거 보니까 A와 D를 찾아라 이 말이겠죠. 상황이 됐습니까? 자 그럼 얘는 자 이게 또 얘도 똑같은 게 1단계적인 접근은 이렇게 가장 많이 풀 거야. 얘를 이제 A 플러스 3D A 플러스 4D A 플러스 5D A 플러스 6D A 플러스 10D 해서 뭐 연립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답이 나와야 돼요. 알겠죠? 답이 나와야 되고 그나마 조금 편한 환경을 간다면 이게 이 숫자가 커서 뭐 이게 좋을지 전개란식은 똑같을 텐데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이게 11번째가 지금 나와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 봐. 요 네 번째 항은 11번째에서 D를 몇 칸 온 거야 이게 지금. 얘가 몇 칸 차야 이게? 7칸이잖아 그렇죠? 그 얘한테 7D 더하면 얘일 거 아니야. 그럼 얘한테 7D를 뺀 게 얘일 거란 말이야. 알겠죠? 이걸 AD로 써버리면 문자가 2개이기 때문에 뭐 연립 잘하면 당연히 풀리고 알겠죠? 그 다음에 어차피 항은 하나 알고 있으면요 얘로 출발하는 게 쉬울 때도 있습니다. 무조건 쉽다는 아니고 쉬울 때도 있기 때문에 얘는 어쨌든 문제 한 개로 비교하면 여기서부터 기대해서 모든 식을 표현하지 않지 않을까? 그러면은 봐봐 얘는 7칸 차이니까 요 A4는요 마이너스 121에서 7D를 뺀 거겠지. 요거 이해되겠습니까? 그죠? 얘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21에서 6D를 뺀 거겠지. 6D 맞죠? 6칸 차이니까 그죠? 얘는 뭐겠어? 마이너스 121에서 5D를 뺀 거고요. 마이너스 121에서 4D를 뺀 게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같다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D를 잡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잠깐만요. 이거 7의 배수인가? 아닌데. 잠시만. 7 어차피 7의 배수가 없어요. 짜증나는 문제네요. 그죠? 이거 뭐 전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단수 찍기는 무리가 됩니다. 일단 양변에 마이너스 아니고 요거 다 플러스 바꿔버리면 이거 플러스는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 그죠? 그쵸? 진행 가시죠. 이 AD로 하는 게 나았으려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죠? 왜냐면 AD로 하면 좀 더 숫자 작을 거 아니야. 이걸 넣어버리면 짜증나는데 상관은 없긴 합니다. 일단 쌤이 여기 손을 댔으니까 밀고 가볼게요. 자, 전개하면 전개를 도전해볼게요. 42D 제곱. 잘 봐봐. 7 곱하기 121과 6 곱하기 121이야. 그치? 그러면은 7, 6 더하면 13이야. 13 곱하기 121D야. 더하기 121 제곱입니다. 그죠? 굳이 산수 갈 필요 없으니까. 이게 수가 너무 크잖아. 얘 마찬가지야. 20D 제곱. 5 곱하기 121D 더하기 4 곱하기 121D야. 121D 묶어버리면 9 곱하기 121D. 더하기 121 제곱입니다. 그죠? 어차피 날라갑니다. 얘는. 날라가죠? 저로 넘겨버리면 22D 제곱. 얘가 넘어가면 봐봐 13 곱하기 121D에서 9 곱하기 121D 빼는 거니까 121D를 문자로 인식하면 빼버리면 4 곱하기 121D가 되겠네요. 는 0이다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뭐가 좀 보이네요. 아마 D가 0이 아니냐니까 D는 약분. 여기 한 개 남습니다. 그렇죠? 결국 22D가 마이너스 4 곱하기 121이다 라는 겁니다. 22 약분하면 여기서 2 가져가고 여기서 11 가져가면 되겠다. D가 마이너스 20입니다. 되겠습니까? 봐봐.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산수지만 숫자를 문자처럼 끌고 가는 거예요. 굳이 산수하지 마시고 알겠죠? 그랬더니 뭐 해결되겠다. 알겠습니까? 풀고 나니까 AD로 박는 게 더 깔끔하게 식은 나올 것 같아요. 여기 AD 박아버리면 이거 그 2차식이 정리가 돼서 인수분해가 쉽게 될 것이고 아마 A는 몇 D 나올 것 같아. 그거 여기 집어넣었으면 좀 더 쉽게 나왔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AD로 그냥 밀었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오케이? 근데 쌤이 한 것처럼 특정 항에 기대서 D만 갖고도 정리할 수 있으니까 알겠죠? 그것도 당연히 풀려야 되겠죠. 그래서 D는 마이너스 20이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A를 구하러 가면 여기 넣어야지. 얘가 지금 A 플러스 10D가 될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121이니까요. 그죠? 그러면 A는
D가 마이너스 20이면 얘가 마이너스 220이니까 넘겨버리면 산수가 짜증나네요. 220을 120을 빼면 9, 1, 8, 9, 99인가 봅니다. 그죠? 오케이? 그러면 초항이 99, 공차가 마이너스 22가 되는 뭐 그런 수열 상태네요. 자, 됐습니까? 얘가 말하는 SN의 최대값은요. 봐봐. 이게 지금 바로 그걸 잡으면 일반원도 구할 수 있지만 식이 더러우니까 마이너스 21을 몇 번 뺄 수 있냐? 4번 뺄 수 있잖아. 4칸 가면은 5번째 항을 보고 88 뺐으니까 11일 거란 말이야. 그죠? 그 다음 수치가 나오겠죠? 여기까지 하면 최대겠네요. S5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어요? 2분의 5개 곱하기 초항 플러스 마랑이 110인가요? 여기가 답이겠다. 여기 정리할 수 있겠네. 알겠죠? 그런 문제입니다. 뭐 산수가 좀 짜증나는 알겠죠?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어차피 여기서 여러분 이런 생각이 여기서 이미 풀이는 충분히 가능해. 알겠죠? A로 잡든 쌤처럼 항에서 끌고 와서 D로 잡든 알겠죠? 그 둘 중은 상황에 따라서 한번 고민해 보라고 해서 이렇게 가드린 거니까 알겠죠? A를 밀면 답은 나오는 문제였다. 산수가 뭐 짜증나는 환경이네요.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76페이지 쪽에. 그냥 합 진행하는 거 이해는 되죠? 그래서 그쪽부터 해. 알겠지? 쌤 풀어준 복습부터 하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 이 밀린 친구들 살짝 얘기 드리면 이게 뭐 여러 가지 개인적 환경에서 숙제가 밀린 친구들은요, 나중에 뭐 이제 쌤도 토요일 환경 정해줄 테면 토요일로 강제적으로 부르겠지만, 알겠습니까? 그 전에 밀린 거 잡으면 좋지만, 안 되는 친구들은 진도 나간 거부터 푸세요. 앞에 가지 말고. 알겠죠? 그게 낫습니다. 알겠죠? 오늘 진도 나가면 오늘부터 하시고, 대신 수업 대한 문제 복습을 해야죠. 그 복습 다 하고 밀린 진도 하지 말고 앞에서부터 이제 밀리지 마. 그 밀려 있는 건 시간을 더 내서 잡아와야지. 알겠죠? 이게 혹 이제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예요. 혹 여기가 숙제가 밀렸으면서 진도가 막 나가는데 지가 와 내가 밀린 것도 빡세게 공부해서 빨리 잡아가야지. 너네 선생님 못 잡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밀리면 냅두고 그냥 앞으로 밀리지나 마. 그리고 이제 시간 더 내서 앞에 걸 걷어와야죠. 그럼 앞에 밀린 거 어차피 이 고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안 밀려야지. 알겠죠? 그거부터 돼야 뭐 밀린 거 잡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셔야 효율이 살아요. 알겠죠? 꼭 그렇게 진행하시고. 자, 아무튼 71페이지입니다. 질문. 48? 437. 네, 437 보겠습니다. 437. 일단 수열 관련된 활용 문제는요. 다 적는 게 빨라요. 알겠죠? 그래야 잘 보이니까. 알겠죠? 문제를 이해해서 푸는 것보다는 적어서 판단해서 푸세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수열이니까. 알겠죠? 자, 문제 보시면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학자 드무와 부르는 네.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다. 437번입니다. 437 가볼게요. 자신의 수면 시간이 매일 15분씩 길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수면 시간이 24시간이 되는 날을 계산해서 그날에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였다. 무서운 얘기네요, 그죠? 네, 그런 상태에서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수면하는 상태에서 생을 마쳤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무서운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랬을 때 매일 밤 12시에 잠든다고 가정을 할 때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된 날의 수면 시간이 14시간이었다면 그날부터 생을 마칠 때까지 깨어있는 시간에 합을 구해라 하고 나왔습니다. 오, 좀 상황이 좀 뭐 머리가 좀 복잡해지는 상황입니다. 알겠죠? 일단 봐봐요. 매일 밤 12시 00시에 이렇게 보면 낫지 않나? 00시에 잠을 듭니다. 그죠? 여기서 첫날 1일 수면 시간이 14시간이에요. 아무래도 시간으로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쌤도 바로 뭔가 인지가 안 되고 식이 안 나오니까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적어볼게요. 알겠죠? 1일날 14시에 잤어. 그 다음에 2일째가 됐어. 그죠? 2일째는 몇 시간 자겠어? 이게 지금 15분씩 늘어나는 건 15분이면 시간으로 가면 얘가 4분의 1시간이잖아. 그죠? 그러면 2일째 자는 시간은 14 더하기 4분의 1시간 되겠죠? 이렇게 쓰죠. 이래서 3일째 자는 시간은 14 더하기 4분의 2시간 되겠죠. 뭐 이런 시간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쭉 진행하다 보면 여기가 24시간 되면 이 사람 끝나는 거 아니야? 생이 그죠? 그럼 그때까지 며칠인지부터 파악이 돼야 문제 풀 거 아니야. 알겠죠? 수열 관련 활용 문제는 이런 식의 접근이 맞다라는 거야. 알겠죠? 문제를 다 이해해서 풀면 물론 머리가 너무 좋은 우수한 학생이긴 하지만 나 또한 그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내가 실제 풀더라도 이렇게 풀걸? 뭐가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24시간 되려면 이거 일반항으로 구해도 되고요. 알겠죠?
센스 있게 우리가 칸수 얘기 많이 했으니까 일반항보다는 칸수로 가볼게요. 알겠죠? 얘가 지금 그 얼마를 더한 거야 결국? 10시간을 더한 거잖아. 그쵸? 근데 공차가 지금 4분의 1이니까 그죠? 4분의 1을 몇 번 더한 건데 이렇게 된 거죠. 그쵸? 그러면 띠 곱하면 40이 네모 아니야? 그죠? 이거 40칸 간 거 이해됩니까? 그죠? 오케이? 이랬어요? 여기가 41일째예요. 이랬어? 왜? 이게 총항이고요. 40칸을 갔기 때문에 얘는 41일째가 되겠죠. 뭔 얘기 알겠으면 첫날에는 14시 장거니까. 이랬어? 그러면 이제 요날 이제 이 사람은 그렇죠. 생을 마감하게 된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가 또 특이한 점은요. 내가 잔 시간들을 더하라 그러면 이거면 다 더하면 돼. 그죠? 근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이 사람이 뭐였어? 깨어있는 시간을 더해라 이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은 자 드는 생각이 쌤은 두 가지인데 봐봐. 첫 번째는요. 1일부터 여기 있는 40일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나는 잠만 잤으니까 깨어난 시간이 아예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40개의 합을 구할 건데 알겠죠? 상황이 됐습니까?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선생님 잠자는 시간을 다 더해서 전체 시간이 24 곱하기 40일 거 아니야. 거기서 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고 알겠죠? 왜 깨어있는 시간 찾는 거니까. 두 번째는요. 어차피 깨어있는 시간을 찾는 거라면 깨어있는 시간도 분명 규칙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얘를 구해서 더하면 바로 답이 나오겠죠. 뭐 둘 다 답은 잘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6번의 접근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그냥 간다든지 알겠죠. 둘 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가보면 깨어있는 시간은요. 첫날은요. 10시간 깨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두 번째 날은요. 10시간을 4분의 1을 빼야 될 거 아니야. 10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할게 되겠네. 이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세 번째 깨어있는 시간은 10 마이너스 4분의 2가 되겠죠. 보통 수열 관련 문제에서 문제 출제가 요구되는 포인트가 있으면요. 그 포인트가 규칙을 가질 확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알겠죠? 거기를 뚫으면 됩니다. 그러면 40일째는요. 아마 남는 시간이 4분의 1시간 아닐까? 요건 뭐 찍어도 될 거 아니야. 왜? 얘가 4분의 1시간 깨어 있었으니까 그 다음은 0시간 됐을 거 아니에요. 이랬어요? 여기서 뭐 굳이 밀고 오지 않더라도 얘는 예측 가능할 것 같은데? 그쵸? 그러면 결국 여기 있는 노란색의 합을 구해라 이 말이겠지. 되겠습니까? 그러면 초항. 이것도 등차 수열이죠. 공차가 마이너스 4분의 1. 마랑. 그죠? 함수 40개입니다. 이랬어요? 정답 2분의 함수 40개 곱하기 초항 플러스 마랑이 되겠네요. 이게 정답일 것 같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수열은 봐봐. 단순한 구조라도 복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알겠죠? 글을 읽고 바로 판단하기보다는 그럼 미스할 수도 있어. 풀이는 잘했다 하더라도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적어서 알겠죠? 파악해보는 게 확실히 정확하고 얼마 안 걸립니다. 아시겠죠? 규칙이 있을 거니까. 이해됐어요? 답은 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체크해보시죠. 연생이 알겠니? 넘어가 보겠습니다. 77페이지 보시죠. 질문 없어요. 네, 자기 기준 빠른 번호 해주세요. 443은 뭐가요? 443 443 맞습니까? 네, 보시죠. 443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거 아마 쌤 생각에 연산이 잘 안 잡히는 게 아닌가라는 예측이 좀 드네요. 알겠죠? 큰 내용은 없을 뿐인데 봐봐. 세 번째 항이 1이고요. 여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27분의 1이다. 등비니까 두 개로 쓰면 뭐 끝난 거지. 알겠죠? 여러분 그 AR로 정리하면 됩니다. 그거는 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해. 쌤은 자꾸 이제 칸수나 개수나 이런 걸 이용하는 거야. 일부러 알겠죠? 가볼게요. 색깔 얼마니까 자주 보라고. 색깔 얼마니까 공비를 세제곱 곱했을 거란 말이야. 그게 마이너스 27분의 1이네. 그죠? 공비는 나왔네. 공비는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그쵸? 되겠습니까? 오케이? A도 적으러 갈게요. 요게 AR 제곱, AR 제곱이니까 A 곱하기 R이 지금 되면 9분의 2. A는 9분의 9.
그죠? 오케이? 그러면 AN을 뭐 적어본다면 9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에 n 마이너스 1제곱이겠다. 이렇게 일반항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때 구하라는 게 S10을 구해라. 필요하죠? 정민아 필요하지? 등비수열 구하려면 아니 뭐 되었어? 초항 9 공비 마이너스 3분의 1 상수 10개 요거 3개 필요해. 체크됐습니까? 갈게요. 1 마이너스 가세요. 왜? 공비가 이거 작으니까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이 9고요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 등비수열의 합이 이렇게 거듭적으로 많이 나와서 좀 꼼꼼하게 잘 보고 해야 돼. 얘는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렇죠? 자, 마이너스를 10제곱 했으면요. 얘는 뭐 플러스로 바꾸면 되겠죠. 이 아래 것만. 그렇죠? 정리하겠습니다. 분모 문자에 3을 곱할게요. 그러면 3 더하기 1 4분의 3 곱하면 27 가로하고 1 마이너스 3분의 1의 10제곱 이렇게 이쁘게 쓰면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네, 번분 처리. 요것만 번분 처리하면 돼. 얘 냅두면 되죠. 그냥. 네, 산수 안 되니까. 그래서 답은 얘가 되겠다. 그래서 거기 있네요. 4번인가 봅니다. 알겠죠? 계산 정리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등비를 좀 흔들어 놓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 449번 449입니다. 449입니다. 보시죠. 자,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모든 항이 양수입니다. A1 곱하기 A2가 A10과 같고요. A1 더하기 A9는 20과 같아요. 여기서 일단은 뭐 정보를 다 구해야 되겠죠? 힌트 주기 줬으니까 이걸 다 구해서 밑에 거 하는 얘기네. 그렇죠? 자, 밑에 걸 보고 먼저 잠깐 감을 잡으면 여러분 봐봐. 요 얘기부터 합시다. 이거 학습을 위해서. 봐봐요. A7, A9, A1 마이너스 A3 플러스 A5 뭐 대략적인 구도는 이런 식이겠죠. 얘 둘 AR로 잘 때려 넣어서 조져가지고 AR 잡아내고 그거 집어넣어서 산수해라 뭐 이런 얘기겠지. 뭐 큰 스토리는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 진행하는 문제는 풀릴 텐데요. 일단 여기 밑에 것만 갖고 좀 얘기할 게 있어서 봐봐. 얘를 딱 보는 순간 요거 뭐 각각이 지금 등비수열이긴 하겠네요. 그렇죠? 얘 딱 보면 등빈 거 보이십니까? 이게 두 칸씩 가고 있잖아. 그치? 그럼 얘 공비 얼마 됐어요? R 제곱을 곱하고 있었겠죠. 이해했습니까? 응. 초항은 그냥 A겠죠. 이래서 이쪽으로 보시면 초항은 여러분 봐봐요. 뿔막이긴 한데 얘도 등빈 거 인지 되겠습니까? 그죠? 왜냐면 봐봐. 여기에 뭘 곱했어? 여기에 R 제곱을 곱하면 A3 나오는데 마이너스를 한번 곱한 거잖아. 그죠? 얘는 공비가 마이너스 R 제곱이겠네. 다시 여기에 마이너스 R 제곱하면 얘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이해하겠어? 그래서 얘 둘을 비교했을 때 얘도 등비고 얘도 등빈 건 이제 보여야 돼. 이제 이렇게 두 칸씩 갔으니까. 알겠죠? 그리고 얘는 초항이 A, 얘도 초항이 A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AR만 잘 구한다면 얘를 풀 때는 이렇게 되겠죠. 아무래도. 자, 얘부터 해볼게요. 이 모양이 좀 쉽게 보여서 알겠죠? 요거 등비수랍이야. 그지? 함수 몇 개야? 5개. 초함은 A, 공비는 R 제곱. 그죠? R이 지금 1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는데 R을 앞에 뺄게요. 그냥. 공비, R을 뒤에 뺄게요. 여기 마이너스 안에 있어서 알겠죠? 얘랑 연계시키려면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함이 바로하고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수 제곱. 그죠? 곱하기 됐습니까? 이쪽은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플러스 R 제곱. 이해됐습니까? 초항이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수수 이런 상태가 되겠죠. 자, 됐습니까? 자, 정리 좀 할게요. 이 모양이 둘이가 뭔가 연계가 있을 것 같아. 정리해놓고 풀려보세요. 일부러 여기 먼저 건드린 건데 정리해보면요 얘는 뭐냐 R10승이죠. R10승. 얘는요 5승이니까 앞에가 플러스 되겠죠. 얘는 플러스 R10승입니다. 됐습니까? 밑에도 합차가 되고 위에도 합차가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나한테 구하라는 게 이런 거네요. 분모 Y에 곱해버리면 1 마이너스 R 4제곱분의 그죠? 분자 A 2개 A 제곱 가로하고 봐봐 1 마이너스 R의 10승이랑 1 플러스 R의 10승이니까 합쳤으면 1 마이너스 R의 20승 되겠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결국 예고하는 얘기입니다. 얘가 되는 정보를 줬겠죠. 자, 됐습니까? 봐봐요. 여기 분자가 저쪽 분자가 A에 1-R의 10승이었고요. 이렇게 쓰면 되겠다. 오른쪽에 있는 분자가 곱하기 A에 1 플러스 R의 10승이었어요. 근데 요거를 정리해서 이렇게 쓴 거죠. 알겠습니까? 이 두 모양이 너무 비슷하니까 개별로 다 등비설 하고 구한 거지. 알겠죠? 자, 얘를 구할 정보를 준 거지. 어떻게 보죠? A 곱하기 AR2 AR 부제곱이다. 그죠? AR의 약분, A 0이 아닐 거 아닙니까? R 더하기 약분, R 8제곱. A가 R의 8제곱이네요. 챙기시고. 그죠? 여기 볼까요? A 더하기 AR의 8제곱이 20이다. 뭐야? R 8제곱이 A니까. 집어넣으면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0이 0이다. 라고요. 5, 4 여기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5 또는 4가 될 건데 모든 항이 양수되니까 4니까 5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A는 4. R의 8제곱이 4. 그러면 R의 4제곱은 2. 그래서 예전에 등비수열 관련 문제로 풀었겠지만 여러분들 아마 이걸 먼저 하지는 않았을 것이 당연히. 그렇죠? 얘를 먼저 했겠죠. 그럼 뭐부터 구해놨어야 되는 거야? A가 4인 거 밝히시고 R 8제곱이 4인 걸 챙겨 놓으시고. 그렇죠? 요까지만 가면 아마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뭐 쌤 R 제곱이 루트 2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면 상관없고요. 그렇죠? 여기 이제 굳이 R을 구하면 R이 쌤 2의 4분의 1제곱 아닙니까? 이것도 상관없는데 쌤이 그렇죠? 쌤의 경험상도 이런 걸 잘 요구하진 않아요. 알겠죠? 뭐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알겠죠? 보통은 이 덩어리가 쓰이니까.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밀고 가는 게 필요하지 않았을까? 결국엔 덩어리만 쓰였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R 4제곱이 2인 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얘는 2고 이걸 5제곱 한 거니까 얘는 뭐 32가 되겠죠. 집어넣으시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본 구조는 특이한 게 없습니다. 그냥 공식 정확히 알면 등비수열 힌트 2개 나왔어. A를 다 때려 넣으면 힌트 나와. 뭐 R 이상하게 나와. 그거는 R이 안 쓰이고 뭐 R 제곱이나 R 세제곱이나 그 덩어리가 쓰이니까 챙겨만 놓으면 돼. 알겠죠? 그리고 제시하는 질문을 밀고 가. 답이 나오겠지. 알겠죠? 산수 잘해. 이런 거 알겠죠? 그런 식의 문제니까 볼 체크. 됐어요? 알겠죠? 별 특이한 건 없다. 넘어가 보시죠. 또 요즘 없습니다. 자, 우리 숙제 잘하는 친구들 질문 좀 해주세요. 4, 6, 9 볼게요. 4, 6, 9입니다. 4, 6, 9입니다. 4, 6, 9입니다. 준비가 짱이나요. 잘 처리해야 돼. 봐봐. 자, 4, 6, 9입니다. 잘 보세요. 요거는 여러분들 꼭 경험을 한번 해보면 좋은 문제인 게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가 좀 안 돼서 약간 예측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봐봐. 초항은 2고요. 알겠습니다. 초항은 2고요. 항의 개수가 짝수인 등비수열에서 홀수 번째 합은 180이고 짝수 번째 합은 546일 때 항의 개수를 구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알겠죠? 자, 이게 어떻게 쓸지가 아직 참 안 잡힐 거란 말이겠죠? 요걸 이렇게 표현하세요. 앞으로도 이제 유사한 상황을 만날 거기 때문에 이 표현이 안 되는 게 항의 개수가 짝수인 등비수열이 있어 라고 짝수가 있는 거잖아. 그렇죠? 우리가 보통 짝수를 표현할 때 어떻게 씁니까? 2n이나 쓰잖아. 그렇죠? 얘가 말한 짝수계를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등비수열이 짝수계가 있대요를 읽자마자 여러분의 연습장에는요. A1, A2, A3에서 어디까지 가면 돼요? A, 2n까지 있구나. 이렇게 다뤄주라는 얘기야. 이렇게. 이러면 짝수계가 맞잖아. 그렇죠? n이 1이면 2개인 것이고 n이 3이면 6개인 것이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2n개가 있다는 얘기군요.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이렇게 써요. 그럼 얘가 말한 짝수를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상태에서 알겠죠? 자, 얘는 처음 봤을 때 막힐 만한 문제고요. 선생님의 표현을 잘 보셔야 되겠죠? 얘가 말한 짝수계의 등비수열을 이렇게 표현했고 초항은 2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얘가 말한 걸 그대로 가볼게. 자, 이 등비수열에서 홀수 번째 합은 180이다. 그 말은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더하기에서 어디까지 합이요? A2n-1까지 합이 180이다 라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요거 몇 개일까 숫자가? 숫자 몇 개예요? A1부터 A2n-1까지 홀수만 개수가 몇 개일까요?
몇 개겠어 이거? 잘 판단해봐. A1부터 A2n까지가 몇 개야? 2n 개잖아. 거기 홀수로 뺐잖아. 몇 개겠어? n 개죠, n 개. 알겠죠? 이거 n 개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크게 상관없을 수 있는데, 알겠죠?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 또 필요한 순간 옵니다, 알겠죠? 오케이? A1부터 A2n-1까지는 n 개겠죠. 왜냐면 A1부터 2n까지가 한 세트인데, 거기 2n 개 중에 홀수 빼면 n 개, 짝수 n 개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A2 더하기 A4 더하기 A6 이렇게 가서 A2n까지 보면 짝수 번째하고 546이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힌트를 가지고 뭘 구해라? n 값을 구해라. 이게 질문입니다. 상황 체크됐죠? 일단 얘가 말한 이런 식의 표현들은 앞으로도 저렇게 받아. 알겠지? 짝수개가 있어. 그럼 2n개가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거기 홀수 짝수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이런 표현은 중요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구나. 얘도 n개입니다. n개. 이해됐습니까? 자, 일단 첫 번째. 준성. 자, 첫 번째로 판단. 등비잖아. 힌트는 두 개면 대로 이제 문제를 읽을 거 아니야. 그게 물론 어려운 문제는 분명 거기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어. 그거를 찾는 걸 우리는 계속 공부할 거고 내가 많이 보여줄 건데 그게 안 보여도 웬만하면 뚫리긴 해. 알겠죠? 연산을 잘해야 돼 대신. 봐봐. 자, 등비인데 일단은 이제 힌트 한 개 나왔어. 힌트 한 개면 되네? 라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행계는 이런 표현만 가능했으면 이렇게 표현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쌤 n이라는 문자가 또 출현했죠? 그러면 나는 힌트가 한 개가 더 필요한데 n이라는 문자를 한 개 더 만들어서 힌트가 두 개 필요할 거 아니야. 두 개 있네. 그잖아. 이해됐어요? 그러면 힌트가 하나, 둘, 세 개인 거고 내가 사용하는 문자는요? A, R, N 세 개인 거잖아. 그럼 뚫려야 돼. 알겠습니까? 이해됐어? 밀고 가도 뚫려야 돼. 그러면 자 뚫리려면 자 여기 있는 거 일단은 쌤 요거는 이 1단계 풀이를 보여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 내가 한번 밀고 가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힌트 두 개를 더 뽑아내야 되는데 초항은 네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 그냥 써도 돼요. 그냥. 알겠죠? 봐봐. 자 내가 여기서 뽑아낼 만한 힌트를 한번 뽑아볼게. 봐봐. 주목. 자 여기 갑니다. 이거 봐봐. 얘도 등비수열을 두 칸씩 더하면 등비수열일 거 아니야. 공비 얼마겠어요? R 제곱이겠죠? 그죠? 초항은요? 2라고 나와 있습니다. 얘도 준비 좀 할게요. 공비 얼마야? R 제곱이겠죠? 초항은요? AR인데 2R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밀어볼게요. 봐봐. 자 첫 번째 그냥 식으로 미는 겁니다. 봐봐요. 첫 번째 뭐야? 총 n개죠? 공비가 R 제곱이지. 이번에 R 제곱 마이너스를 할까요? R 제곱 마이너스를 보내. 초항이 2고요. R 제곱의 항수승 n개 마이너스 얘가 180이다. 첫 번째 힌트. 쌤이 지금 되게 무식하게 풀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냥 밀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밑에 거 R 제곱 마이너스 공비 마이너스 보내 그렇죠? 초항 2R 공비의 항수승 n개죠. 마이너스 얘가 546이란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제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밀고 간 거야. 알겠죠? 그래도 보인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자, 정리할게요. 요 식이 뭐냐면, 여기서 정리할게요. 요 식이 뭐냐면, 자, 원래 등비수열의 연립은 잘 봐야 돼. 이게 잘 돈으로 들어있단 말이야. 봐봐. R 제곱 마이너스 1분의 2에 R의 2n 제곱 마이너스 2, 180이라는 거고요. 요거 정리하면 R 제곱 마이너스 1 너무 똑같이 생겼죠? 2R 곱하기 얘도 2n 마이너스 1이네. R에 2n 제곱 마이너스 1이네. 얘가 546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잠깐만. 야 여기 R을 너무 똑같잖아. R을 뒤로 뺄게요. 얘가 얼마라는 거야? 180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똑같이 생겼잖아. 알겠습니까? 182에 R 곱하면 얘가 나온다는 얘기죠. R이 3이네. 알겠어요? 오케이? R이 3이면 여기 집어넣어버리면 답이 나오겠죠. 정리하면 3이면 9 빼기 8분의 2에 3의 2n제곱 마이너스 1이 180이다. 되겠습니까? 약분하고
4 곱해주고 1 넘기면 뭐 3의 몇 승이 나오겠죠. n값 틱 나오면 정답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근데 n이 답이 아니에요. 만약에 n이 만약에 잠깐만. 근데 이거 좀 웃긴다. 여러분 이 문제 보시면요. 봐. 항의 개수가 짝수인데 항의 개수를 구해라 해놓고 이제 3, 4, 5, 6, 7. 야 3, 5, 7은 답이 아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뭐 찍어도 2번 아니 4번 아니야. 알겠죠? n이 만약에 3이 나왔다고 또 3을 답으로 찍는 그 미친놈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답은 n이 3이었으면 6개 있었겠지. 그죠? 상황 점검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얘는 짝수계의 항이라 그랬고 나는 2n개라고 정리했으니까 답이 나오면 얘 2배가 정답인 거지. 알겠죠? 그거 처리 잘하시고. 알겠습니까? 자, 요거는 봐봐. 그냥 어쨌든 등비니까 선생님 좀 상황이 복잡합니다. 아, 이런 표현만 할 수 있으면 아직 이런 표현 안 해봤으니까 짝수계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 표현이 중요하니까 표현 잘 봐두시고. 알겠습니까? 자, 이런 표현이 됐다면 그냥 밀고 가도 나와.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얘기는 이런 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자, 봐봐. 힌트를 뽑을 때 자, 보세요. 지금 하는 얘기들을 잘 들어주십시오. 자, 이게 A1부터 홀수 번째 합과 짝수 번째 합이 나와서 그냥 밀고 갔는데 힌트를 한 개만 뽑아내려면 이것도 가능해요. 보통 이제 홀수 번째 합과 짝수 번째 합을 줬다는 것은 A1부터 A2를 지나서 A2n까지 합을 준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요거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A1부터 A2n까지 합을 다 구한 게 둘의 합일 거니까 그럼 뭐 600, 728 되겠네. 얘가 728이다. 이 힌트를 써먹어도 되긴 해요. 알겠죠? 여러분 이제 초항은 똑같이 2일 것이고 공비는 얘는 그냥 R이겠죠. 알겠습니까? 요것도 써먹을 수 있는 하나의 힌트입니다. 알겠죠? 이 문제는 필요는 없지만 알겠죠? 어떤 문제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홀자를 따라놓으면 전체 합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네, 그런 얘기도 챙겨두시고 쌤이 말하는 1번 쌤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풉니까? 라는 얘기를 한다면 딱 한 카트가 있는 건데 봐봐. 여기 지금 n개잖아. 그쵸? 여기도 n개잖아. 그치? 한 칸씩 간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그죠? 지금 봐봐. 개수가 똑같고요. 둘이 두 칸씩 진행하고 있단 말이야. 등비나 등차야. 이거 뭔가 있어. 그냥 던진 거 아니란 말이야. 만약에 위에가 n개고 밑에가 2n개야 그럼 없어 뭐가. 위에가 5개고 밑에는 7개야 그럼 없어. 산수 문제야. 알겠죠? 근데 위에도 n개, 뭐 예를 들어 위에도 10개 밑에도 10개야. 근데 두 칸씩 가고 있어. 뭔가 있지 당연히. 알겠죠? 규칙이 단순하니까. 그럼 여기는 뭐가 있냐? 봐봐요. 야, 요 항에다가 뭘 곱하면 얘가 돼요? 공비 한 번 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칸이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찬가지겠죠? 야, 여기 식에다가 뭘 곱하면 얘가 되겠어? R에 1승 곱하면 얘가 되는 거야. 왜? 얘가 곱하는 거는 분배가 되기 때문에 준성 분배가 되기 때문에 얘가 땅땅땅 곱하면 슉슉슉 나오겠죠. 저번에도 부분함에서도 파악했듯이 그죠? 그러면 얘를 딱 보자마자 쌤 여기 얼마 곱했어? 3 곱했잖아. 그쵸? 공비가 3인 게 바로 밝혀진다고. 이랬습니까? 위에 n개 깔려있고 밑에 n개 깔려있는데 한 칸 차이야. 등비수열이야? R 한 번 곱하면 얘가 나와. 그죠? 그러면 딱 보자마자 쌤 공비가 3이었네요. 그럼 초항이 나와 있으니까 1반을 보여주기 A에는 2 곱하기 3 n-1제곱입니다. 이랬습니까? 위에 가지고 있지. 찾으면 되죠. 알겠죠? 이랬어요? 요거 식으로 안 가도 여러분 180이면요 등비수열로 숫자 금방 커지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내가 요걸 본 거야. 그럼 초항이 공비가 3이야? 이거 찍는 게 빠를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가 2지. 그 다음에 이제 2 곱하기 6일 것이고 그 다음 3 곱하면 18일 것이고 54일 것이고 이거 뭐냐 이거 3 곱하면 어려운데 3, 4, 12, 150, 162냐 그 다음에 이 정도만 갑시다. 이러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얘가 A1부터 2n-가 182밖에 안 돼요. 그럼 첫 번째야 더하기 두 번째 20, 세 번째야 20이야. 얘 더하면 딱 나올 비인데 182 그죠? 여기까지 이랬습니까? 이거 3개 더하면 돼. 여기까지 하면 182야. 그러면 홀수 3개, 짝수 3개 중 6개겠죠. 알겠습니까? 답이 6개겠네. 오케이? 등비수열은 숫자가 금방 커지기 때문에 182 정도는 바로 잡힙니다. 알겠죠? 오케이? 굳이 뭐 식으로 풀지 않더라도 잡아낼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이게 다 수열 파트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접근들이 가능하고요. 제일 기본기가 뭐야? AR로 미는 거죠. 알겠죠? 그거는 뭐가 안 보일 때. 알겠습니까? 거기다 잡아주시면 됩니다. 넘어가 보시죠. 오른쪽이 471번 잘 푸셨어요?
자, 안됩니까? 네, 얘도 가보겠습니다. 자, 얘도 이제 여러분 이거 47을 못 푼 친구들은요 나중에 꼭 복습 같은 거 하실 때 AR로 그냥 공부식을 다 때려서 푸는 거 꼭 연습해 보시고 알겠죠? 선생님은 조금 다른 측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알겠죠? 왜 그러냐면 얘 봐봐. 얘 지금 위에 10개 합을 줬죠? 그죠? 등비소입니다. 밑에 몇 개 합은? 10개 합을 줬죠? 물론 역수해 놨죠? 역수해 놔도 뭐 역수하면 무슨 결과 나오는지 난 모르겠는데 그래도 뭔가 둘의 연관성은 좀 있지 않을까? 이해됐습니까? 네, 보게 보인다면 둘의 규칙을 발견하는 게 더 빠를 수 있죠. 알겠습니까? 자, 각 도전해볼게요. 봐봐. 자, A 더하기 AR 더하기 일단 바로 쓰겠습니다. 지금 정리를 좀 하면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 그래서 AR 9승까지 합이 256이야 라는 게 나와 있는 거고 그죠? 밑에는 내가 지금 바로 비교할 요량으로 쓰고 있는 거야. 밑에는요 A분의 1 더하기 AR분의 1 더하기 AR 제곱분의 1 더하기 쭉 가서요 AR 9승분의 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 4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쌤이 좀 이따가 일단 지금 이제 내가 식으로 전만 보여드렸기 때문에 얘가 지금 10개인데 물론 얘는 역수 그냥이긴 한데 이 10개씩 준 이유는 분명 여기 뭔가 어떤 얘네들의 의도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일단 그걸 한번 찾아보고요. 그게 잘 안 찾아져? A하고 밀어 그냥. 어차피 힌트 2개잖아. 풀려야 돼. 이거는 무조건 알겠죠? 무조건 풀립니다. 자 일단 잡아보시죠. 이게 등식이니까 이거 뭐 통분도 괜찮고요. 알겠죠? 통분도 뭐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뭐 곱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곱하면 여기 식 덜어지니까 통분해 볼게. 좌변을 통분해 보겠습니다. 얘로 통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AR의 구승분해로 써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 R 9제곱, R 8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R 7제곱. 얘는 1이네. 됐어요? 비슷하네. 그죠? 분모분자에 A로 곱하겠습니다. 오케이? 야, 나 이거 통분만 한 거야. 됐어요? 분모분자에 A 곱할게요. 왜냐면 그래야 얘가 똑같을 것 같으니까. 그죠? 분모분자 A 곱하면 A 제곱에 A 붙을 거 아니야. 그쵸? 이랬어요? 지금 내가 요 식을 통분하고 분모분자 A만 곱한 거야. 이게 지금 4라는 얘기 아닙니까? 됐어요? 자 봐봐. 위랑 똑같지 않니 얘가? 얘가 얘 아닌가요? 그죠? 그러네. A 제곱 R 구승분의 얘가 지금 256이었어. 그게 4라는 거네요. 이랬습니까? 4를 약분해버리면 4, 6에 24, 64 곱해버리면 A 제곱 R 9제곱이 64다. 이거 하나 얻으면 되겠네요. 됐어요? 질문이 뭐죠? A1 곱하기 A10을 구하래. A 곱하기 AR 9승이네. 64네. 그러네. 얘만 띵 나오네. 그러니까 문제를 냈나 보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예. 확실히 뉘앙스가 느껴지죠, 슬슬 그렇죠? 이 10개씩 판을 짜놨으니까 그거 뭐 숨겨져 있어, 그거 알겠습니까? 그럼 깔아봐야지 이렇게. 알겠죠?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런 경험치는 아직까지 많지 않으니까 숙제할 때는 뭐 이런 생각까지 못했겠죠. 이제는 앞으로 좀 이런 거 보면 뭔가 좀 두드려서 여기 뭐가 연계가 있을 건데 이거 찾으려는 노력을 좀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숙제할 때 그게 당연히 안 보였을 거니까 선생님 그래서 제가 못 풀었습니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왜죠? A가로 풀면 될 거 아니야. 알겠죠? 그것도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봐봐. 다시 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해. 잘 봐봐. 공기서 이렇게 있었어. 얘는 A1분의 1 더하기 A2분의 1 더하기 이렇게 있었어. A10분의 1. 어쨌든 힌트 2개. 그죠? AR로 봅시다. 이거 등비 사람 아니? 아무것도 안 나왔어. 그냥 AR로 들어가면 되겠죠?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초항에 공비의 함수승 마이너스 1입니다. 얘가 256이라고. 알았어. 자 얘는요. 물론 AR로 적으면 잘 보이는데 여러분 이게 등비설 역수를 했으면 여기에 요로 넘어갈 때 뭘 곱했을까? R분의 1을 곱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등비설을 역수해 놓으면 등비가 되지 않을까? 헷갈리면 써보면 돼. 여기 있네요. 여기 써보면. 봐봐. R분의 1 곱하면 얘고 또 R분의 1 곱하면 얘고 R분의 1 곱하면 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요거 등비설 합이야.
그치? 역수에도 그건 이제 인지를 빨리 해야 되겠죠? 인지가 안 돼? 빨리 A로 때려봐. 보이잖아. 그치? 초항 얼마야? A분의 1이야. 그죠? 그럼 이제 A로 밉시다. 얘는 얘랑 뭔가 연동시키려면요 1 마이너스 R로 갈게요. R분의 됐어요? 오케이? 요거 등비수 합이니까 초항 A분의 1 공비 R분의 1 항수 10개 됐어요? 오케이? 자 1 마이너스 공비분의 1 초항의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수 승입니다. 얘가 4라는 거죠. 됐나요? 정리 좀 하시죠. 식이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헷갈린다. 분모 분자에 R 곱할게요. 그러면 R 곱하면 R 마이너스 1분의 위 R 곱하면요 A분의 R 좀 뺄게요 앞으로.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R분의 1에 뭐 작은데 이거 R 10승분의 1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우리 지금 이거 산수하려는 게 아니야. 비교해야 돼 어차피 알겠죠? 분모 분자에 R 10승을 곱하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잘 봐. 얘는 넣으면 안 되죠. 여기 넣을게요. AR 10승분의 R은 남아 있고요. 분모 R 마이너스 1분의 R 10승 집어넣어버리면 R 10승 마이너스 1입니다. 됐나요? 자 위에 거는 비교하는데 여기 A 하나 필요할 것 같네요. 분모 분자에 A를 곱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응. 그럼 얘가 나왔네. 256. 여기 남는 식은요. R 하나 약분해버리면 R 9승. A 제곱 R 9승 분의 1이 곱하기 256이 4인가 보네. 이해됐어요? 오케이. 이 정도 연산을 여러분들 뚫을 준비까지는 해놔야 알겠죠? 규칙 좀 안 보여도 밀고 갈 수 있겠지. 알겠습니까? 근데 같은 개수라면 뭘 숨겨놨을 거니까 식을 좀 잘 비교해 보시고 안 잡혀? 빨리 판단하고 이세우. 알겠죠? 이게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둘 다 연습을 좀 공부할 때는 해놓을 필요가 있겠지. 알겠죠? 자 우리 체크하시고 지금 잠깐 쉬었다가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쉬었다 가시죠. 추가 질문 있으면 하시고. 자 갑시다. 자 이제 SN 성질로 가봅시다. 82페이지군요. 82페이지 보시죠. 여기 풀어준 것들 꼭 복습부터 꼭 하세요. 그 시간의 여유가 조금 된다면 쌤이 이렇게 이 뭐 성질 쓰는 거, 식으로 미는 거 보여드린 것들은요 둘 다 해보면 좋습니다. 알겠죠?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연습해봐야 나중에 이제 테스트 볼 때 이럴 때는 당황하지 않을 수 있으니 그렇게 둘 다 연습 좀 해보세요. 시간 있을 때 하세요. 자 82페이지입니다. 여기는요 질문 있습니까? 저번에 정리한 거 잠깐만 체크하면 요 두 가지를 얘기했죠. SN을 가지고 AN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본적인 풀이법은 그 성질을 이용하는 거였죠. 요 간단한 내용만 체크하고 갈게요. S1이 A1인 걸 이용하고 SN에서 SN-1인 걸 뺀 게 AN의 됨을 이용해라. 단위는 2 이상일 때만 쓴다. 이게 이제 기본 성질이고 알겠죠? 요걸 이용하면 AN을 잡아낼 수 있고 다만 여기에서 만약에 SN이 이렇게 n제곱 마이너스 3n으로 된 이렇게 2차식이 나올까 상성이 없다면 얘는 무슨 수열의 합이었다? 얘는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한 거였죠. 그때 공차가 얼마였다? 최고차항 개수의 2배인 2인 걸 알 수 있고요. 그죠? 초항은 어떻게 구한다? S1이니까 1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2인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얘는 식을 보자마자 AN을 잡아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차이니까 2n A-D를 하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렇게 그쵸? 그리고 SN의 모양이 이렇게 3 곱하기 2에 n승 마이너스 3 맞죠? 이런 걸로 그죠? P 곱하기 R에 n제곱 마이너스 P꼴이라면 얘는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한 거다. 이런 건 미리 알고 있죠. 그렇죠? 그때 공비가 얼마다? 2. 그렇죠? 공비는 2가 될 것이고 초항은 S1이니까 마찬가지로 6 빼기 3. 3이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6 빼기 3 맞죠? 그러면은 AN은 3 곱하기 공비에 n-1제곱이다. 이렇게 바로 잡아낼 수 있죠. 알겠습니까? 물론 이 두 문제 또한 이렇게 풀 수 있지만 등차, 등비수의 합은 SN의 모양은 챙겨두자. 이렇게 얘기했죠. 알겠죠? 자 질문.
질문 있으십니까? 없나요? 유형 21을 그냥 보면 오케이, 유형 21? 알겠습니다. 유형 20번까지는 문제 없고요. 그죠? 5%는 지금 정리는 없어.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자, 유형 21번 가봅시다. 얘는 뭐 또 다른 얘기인가 보네요. 자, 그냥 좀 감을 잡을 만한 몇 개를 그냥 쭉 풀어볼게요. 얘는 뭘 배우고 푸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봤을 때 야, 이거 안 보여? 이런 얘기들이라서 알겠죠? 한번 좀 가볼게. 492번부터 가볼게. 짝수지만 봅시다. 얘는 바로 풀 수 있죠. SN이 봐봐. n제곱 더하기 2의 n제곱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SN이 아닙니다. 알겠죠? 근데 질문이 뭐냐면 A1과 A5를 구하라 이 말인 거니까 SN이 어떤 식이든 간에 이건 금방 구하죠. 왜? A1은 S1을 구하면 되고 그죠? A5를 구하려고 굳이 AN을 구할 필요 없습니다. 얘는 S5에서 S4를 빼면 되죠. 되겠죠? 5 대입한 거에서 4 대입 빼면 이거 나오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산수 문제는 그렇게 대응하면 되고요. 설명 알겠습니까? 네, 이런 얘기죠. 여기서 10초 안 되니? 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요. 493번 아마 숙제하는 친구들은 홀수번호를 봤을 거니까 그것들을 그냥 선생님이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493을 보시면 등차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와 SN 요거 말고 있는 얘기고요. 이번엔 등차 수열 얘기네요. 등차 수열인데 S12랑 S12가 똑같대. 그죠? 요걸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아까 비슷하게 해봤는데 A11 더하기 A12의 합이 얼마다? 0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네요. 이해했습니까? 자, 봐봐요. 얘가 지금 A1부터 A10까지 합일 거고 얘가 A1부터 A12까지 합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다 넘겨버리면 다 날아가고 A11 더하기 A12 두 개만 남을 텐데 그 둘의 합이 0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지. 상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인데 얘가 나한테 뭘 요구했냐면 SN이 0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그럼 봐봐. 자, 지금 11번 이 등차 수열인데요. 내가 지금 11번째와 12번째 합이 0인 걸 알게 됐어. 그죠? 그럼 이게 등차 주광 성질에 의해서 A12랑 A13의 합도 어떻게 될까요? 0이겠네요. 그럼 이게 0 갈 거 아니야. 얘가 지금 나한테 묻는 게 S 몇이 0이냐, X 몇이 0이냐 물었잖아. 그죠? 그죠? 그럼 얘가 이렇게 툭툭툭 가면 얘랑 똑같은 놈이 A1과 누굴까요? A 몇일까요? 이거 이렇게 보면 돼. 봐봐. 얘 둘의 합이 얼마야 지금? 23. 그죠? 가운데 등차점이 없으니까 홀수가 나온 거지. 얘 둘의 합도 23. 둘의 합도 23. 이거 얼마겠어? 22까지 합이 0이겠네요. 다 0이잖아. 그죠? 이게 S22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뭐 그렇게 우리가 잡아볼 수 있죠. 오케이? 얘 또한 AD로 밀어도 답 나옵니다. 알겠죠? AD로 민다는 게 봐봐. 얘를 A 플러스 10D, A 플러스 11D, 그럼 뭐 2A 플러스 뭐 21D가 0인데 힌트를 잡고 SN을 산수해. 그럼 또 나오긴 합니다. 알겠죠? 그건 좀 너무 좀 안 좋은 접근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게 좋다. 제가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이것도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요거 이제 일단 쌤이 깔아서 썼습니다. 알겠죠? 이게 수열이다 보니까 접근이 다양해서. 그리고 이거 AD로 조지면 답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식이 좀 더러워지겠죠. 이 AD로 조진다는 말 중에서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SN을 구할 때 이걸 쌤 SN인데 이걸 AD로 어떻게 합니까? 필요한 것만 정리해. 이게 A1 더하기 등차니까 AN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죠? 항수는 n개잖아. 그쵸? 그럼 초항은 A라 쓰면 되고. 알겠죠? n번째 항은요? 뭐 A 플러스 n 마이너스 1을 써야 되겠죠.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공식 쓰는 건데 2분의 항수 n개고요. 둘 더하면 2에 2에 n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얘가 0이 되는 걸 찾아가는 거야. 그때 여기 힌트 하나 있으니까 그걸로 뭐 D는 몇 A다 혹은 A는 몇 D다 넣어버리고 정리하면요 답은 나올 겁니다. 알겠죠? 0 되는 n 값만 잡히는 거지. 알겠죠? 이게 물론 거의 최악의 풀이긴 하고 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냥 밀어넣는 거죠. 답은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얘를 이렇게 푸는 게 지금으로서 가장 일반적인 접근이 아닐까? 수열을 좀 나열해 보면 등차수 성질이 보일 것이고 진행 가능합니다. 알겠죠? 자, 여기에 오늘 이제 또 하나를 좀 알려드리면 우리가 등차수열의 합이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쵸? 이런 꼴이잖아. 이런 꼴이 뭐냐면 자, 요런 얘기 좀 해볼게요.
이거 뭐 적을 만한 소스는 아닌데 우리가 등차 수열의 SN이요. 등차가 원래 수열이 쉬우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얘가 어쨌든 간에 그 2차식이고 상수항이 없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 SN을 함수로 보면요. 이게 원점을 지나는 2차식일 거란 말이야. 2차식이라 쓰면 안 돼요. 2차 함수로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시계 모양이 이렇잖아. 시계 모양이 SN이 이제 PN제곱 플러스 QN꼴로 생긴 거니까. 그죠? 이랬어요? 그러면 봐봐. 이런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로 우리가 판단하는 건요. 뭐라 적을까요? 적게 보이면 안 돼. SN의 힌트가 적게 보이면 안 돼. 그냥 요 얘기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봐봐요. 문제 적용해 볼게요.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냐면 말로 얘기하면 힌트가 SN이 나와 있는데 이게 AN을 물었으면요. 이건 성질을 쓰거나 일반하고 넘어가긴 해야 되는데 힌트가 SN인데 질문도 SN인 거야. 그거 적어드릴까? 힌트가 SN인데 적게 얘기하면 질문도 SN인 거야. 뭐 이런 문제? 그러니까 SN이 힌트를 주고 SN의 정보를 요구하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쌤 지금까지 풀이는 예를 들면 봐봐. 492번 같은 경우는 SN을 주고 AN을 요구한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풀던 문제 대부분 이런 식인데 알겠죠? 지금 쌤이 지금 저걸 정리해 주려는 이유가 493번을 보시면 SN의 힌트로 SN의 질문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SN의 힌트를 받았지만 우리가 AN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게 SN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잖아. 쉽게 말해서.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더 좋다라는 얘기예요. 요건 나중에 좀 모의고사형 문제나 그쪽에도 좀 자주 좀 나오는 패턴들입니다. 아시겠죠? 질문 자체가 SN의 힌트를 깔아놓고 그냥 SN을 질문하는 거야. AN의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경우는 그냥 SN이 우리가 어떤 식인지 알잖아요. 2차식인데 즉 2차 함수인데 원점을 지나는 함수니까 그걸로 이해하면 확실히 좀 더 쉽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구분은 되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배운 이론을 가지고 접근하는 건 일반적인 패턴의 문제들일 때 SN을 던져주고 AN의 정보를 요구하는 거지. 근데 지금 요 493번처럼 SN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야. 등차수에서. 알겠죠? 그런 것들은 함수로 보는 게 확실히 쉬워.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다시 내가 이거 좀 풀어볼게요. 493번입니다. 자, 등차 수열의 SN이 나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등차 수열의 SN이 있는데 쌤 다시 풀어보고 잘 봐봐. SN이 있는데 S10이랑 S12가 똑같대. 그죠? 그럼 얘는 잠깐만 이게 SN이 우리가 지금 2차 함수라는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n의 실수를 대입하는 건 아니지만 자연수만 대입하겠지만 그렇죠? 그리고 그 원점을 지난다라는 것도 알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2차 함수가 10을 대입한 거랑 11을 대입한 게 똑같대요. 그럼 무슨 말이겠어? 2차 함수가 물론 봐봐. x축 있으면 y축도 있으면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면 아래로 볼록이면 이렇게 할 것이고 그죠? 만약에 위로 볼록이면 2차 함수를 보는 거야. 위로 볼록이면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어쨌든 2차 함수잖아. 그렇죠? 그러면 10을 대입한 거랑 11을 대입한 게 똑같대 라는 건요. 요 꼭지점의 n좌표가 얼마라는 거야? 내가 이거 SN의 함수로 쓰고 있는 거니까 여기 n축이 되는 거지. n축이 되는 건데 물론 자연수만 지키겠지만 꼭지점 좌표가 얼마나 얘기야 이게? 10이라는 얘기 아니야? 왜? 2차 함수니까 이게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선생님 10을 대입한 거랑 12를 대입한 게 똑같대요 이 말인 거잖아. 그럼 가운데가 11이라는 얘기잖아. 근데 2차 함수만 알고 있으니까 꼭지점이 10이라는 거라는 거지. 이해됐어요? 요게 이제 요 힌트를 보자마자 이렇게 뽑아내라는 건 아니고 요 힌트를 보면 이제 요걸 설명을 드리면 그런 상황인 건 인지하기 쉽겠죠. 2차 함수니까. 가운데가 11인 2차 함수겠구나. 원점을 지나는 거죠. 그때 이거 뭐라 했냐면 질문이 야 SN에 뭘 대입한 게 0이 돼? 라고 물었잖아. 그죠?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굳이 더 건드리는 이유는요. 얘 질문이 SN을 물었으니까 AN이 아니라 알겠죠? 그렇다면 얘는 2차 함수만 파악하면 끝나는 거야. 무슨 말이냐 봐봐요.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꼭지점이 11이라면 그죠? 오케이? SN이 0 되는 게 0,0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여기일 거 아니야. 여기 얼마겠어? 얘 둘의 가운데가 얘가 될 거 아니야. 얼마야? 22죠.
이랬습니까? S22가 0일 수밖에 없겠죠. 이랬습니까? 그러면 끝.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등차수의 SN은 어쨌든 2차 함수니까 SN에 대한 정보만 갖고 문제를 끝낼 거야? 그럼 2차 함수로 풀듯이 풀란 말이지. 다 어떤 조건이 있어?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입니다. 알겠죠? 2차 함수 정리해보시면 가볍게 그 식이 보일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넘어가서 자, 55번도 가보겠습니다. 방금은 요 493은 수열로 접근해도 되고 AD로 밀어도 되고 알겠죠? 하나 배운 게 있죠? SN의 정보만 갖고 나와 있으면 2차 함수화 시켜서 풀어도 되는구나. 우리가 시계모양을 저번 시간에 배웠으니까 알겠죠? 그렇게 다양한 조건들이 가능하다. 이게 문제가 난이도가 높아지면 그 중에 하나밖에 안 먹히는 거야. 그래 여기서 많이 깔아주는 거죠. 알겠죠? 자,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95번은 아마 쌤 예상에는 앞에 게 지금 493을 봐서 좀 잘 안 뚫리니까 얘를 안 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이제 환경입니다.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 보세요. 첫째 항이고 공비가 아닌 등비수열이 있습니다. 그럼 등비인데 초항이 1, 2래니까 힌트는 한 개면 되죠. 그죠? 힌트가 나와 있네요. 3분의 여러분 여기 S6-S4가 나와 있는데 이게 뭐란 얘기지? 뭐라고요? A5 더하기 A6이라고 여러분 연습장에 여기 적혀야 되지 않을까요? 얘는 2분의 A6-A4랑 같다 이 말인 거죠. 알겠죠? 2 곱하고 3 곱해서 AR로 조지시면 답이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그런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SN 관계가 보이냐라는 얘기고요. 되겠습니까? 497도 그런 느낌인데요. 그죠? 자, 497도 근데 선생님 같이 풀게요. 여기 이제 수열이라 선생님 또 얘기해 줄 게 있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497 보시죠. 체크해 보시고. 됐나요? 자, 497입니다. 497 볼게요. 가볼게요.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지금 처음 보는 친구들도 괜찮아. 다 공부되니까 잘 봐봐.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이거 많은 말이고 S 지금 등비수열이니까 힌트 두 개면 되잖아. 그렇지? S6에서 S3 뺀 거가 이제 A4 더하기 A5 더하기 A6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세 개 합이 6이고 그 다음에 S11에서 S6을 뺀 거는 A7, 8, 9, 10, 11, 12 되겠죠? 그거 합이 72일 때 어쨌든 힌트로 나온 거 맞지? AR로 조시면 AR에 대한 정보는 잡힙니다. 그 밑에서 10번째, 11번째, 12번째 합을 구해라. 뭐 AR의 정보를 잡은 걸 가지고 대입하면 답은 나오겠죠. 근데 혹시라도 AR로 깔았을 때 잘 안 풀리면 등비수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정리하세요. 그럼 좀 더 잘 뽑힐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건데 이건 어차피 여러분들 숙제로 그냥 던져도 되는 문제를 선생님 굳이 왜 건드리냐. 내가 이걸 쓸때 봤는데 야 S6 빼기 S3이면 이게 4, 5, 6이 남았어. 그렇지? 그 다음 두 번째 힌트가 7, 8, 9, 10, 11, 12가 남았어. 약간 냄새가 나죠? 냄새 납니까? 뭔가 3개씩 끊어가는 냄새가 납니까? 우리가 봐도 부분합처럼? 근데 질문도 10번째, 11번째, 12번째 물었어. 그죠? 아 얘는 등비수열을 3개씩 끊어보라는 얘기네. A1부터 A3까지야. A4부터 A6까지야. A7부터 A9까지야. A10부터 A12까지 합을 보라는 얘기 아닐까? 이 숫자들 너무 이뻐서 얘는 내가 좀 짚어주고 가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라서 건드리는데요. 자 그럼 내가 본 그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봐봐. A1 더하기 A2 더하기 A3를 알면 참 좋은데 얘는 몰라도 뭐 질문에는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알겠죠? 일단 3개씩 끊어볼게요. A4 더하기 A5 더하기 A6 요건 나와있죠? 그죠? S6에서 S3을 뺀 게 이 3개잖아. 그렇죠? 얘가 얼마다? 6이다 나왔습니다. 알겠죠? 이랬어요? 그리고 나는 궁금한 게 그 다음 3개야. A7 더하기 A8 더하기 A9고요. 나한테 물은 건 그 다음 3개. A10 더하기 A11 더하기 A10입니다. 문제의 상황의 세팅이 이런 걸 요구하는 게 느껴지냐라는 거야. 문제를 읽었을 때. 그냥 AR로 조지기보다 먼저 생각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봐봐. 얘가 지금 두 번째 준 게 A12에서 A6, S6을 뺀 거니까 S12에서 S6 뺀 거니까 그렇죠? 얘가 A7 더하기 A8 더하기 A9 더하기 A10 더하기 A11 더하기 A12를 얘기한 거잖아. 얘가 지금 72라는 거 아닙니까? 맞아? 그러면 그러고 나서 나한테 이걸 물었단 말이야. 그치? 이렇게 3개씩 끊어서 등비를 보면 이 숫자들이 뭐가 된다고? 등비수열이 되겠죠. 이래니까 부분합 성질 아닙니까?
세 개씩의 합으로 정리하는 게 등수열이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6이면 그 다음 세 개는요? 등비니까 내가 요 놈의 공비를 대문자 R이라 쓸게요. 알겠죠? 만약에 이 수열의 공비가 소문자 R로 쓰면 얘는 R 세제곱을 곱한 거기 때문에 실제는 R 세제곱 맞습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가 R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문자 R로 가볼게요. 알겠죠? 그러면 얘가 등비를 띄는 건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얘한테 R 곱한 6R이 될 것이고 얘한테 R 곱한 6R 제곱이 되겠지. 이래서 그때 나한테 요거 한번 얘 둘의 합이 72인 걸 준 거잖아 지금. 이랬습니까? 아 그러면 6R 제곱 더하기 6R이 72란 얘기니까 6을 약분하면 R 제곱 더하기 R이 12란 얘기고요. R 제곱 더하기 R 마이너스 12가 0이라는 거니까 3, 4 위에 마이너스 R이 마이너스 4 또는 3이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죠? 공비가 양수니까 마이너스는 아니었겠죠. 이랬어요? 아 얘가 3배씩 한 번에 그래야 둘의 합이 72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얘는 3배 했으니까 18일 것이고 얘는요 3배하면 6, 54가 되겠네. 그죠? 나한테 물은 건 54가 되겠네. 이랬습니까? 이런 게 어떻게 돼서 보여야 되고 알겠죠? 이렇게 풀어야지 이게 아니야. 수열이니까 봤을 때 뭔가 냄새가 나는데 정리 척척척 보이는 거죠. 알겠습니까? 예. 이런 걸 잘 보는 게 수열이 잘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내년되면 3학년이잖아. 그렇죠? 이런 걸 잘 보는 게 수능형 문제를 잘 뚫어낼 수 있습니다. 거기는 보여야 되거든. 알겠죠? 뭔가 냄새가 나야 돼. 문제를 보자마자 이거네 하고 탁 이게 아니라 알겠죠? 뭔가 여기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두들기는 거. 찾아야지. 네. 그런 게 실력입니다. 알겠죠? 이쪽 파트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자꾸 도전해 보도록 하여라. 알겠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이제 그 뒤에 거는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네, 재차 질문을 받아도 될 것 같고요. 86페이지 오른쪽 라인 500번이나 501번이나 502번 라인은 숙제 아니었죠, 그렇죠? 그거는 쌤이 이제 하나 써드릴게요. 선생님은 500, 여러분 이제 501번 해야 되니까 잠깐만요. 네, 선생님 502번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워 보이는 문제 해설입니다. 요거 옛날 모의고사 문제라서 많이 당황할 만한 문제거든요. 보시죠. 502번입니다. 가볼게요. 자, 여기까지 하면 등차 등비의 모든 쌤이 소개할 만한 얘기는 얼추 다 되는 것 같습니다. 502번 보시죠. 자, 502번은 뭐 등차 등비를 다 배웠으니 같이 풀어보시죠. 봐봐요. 자, 등차 수열 A과 등차 수열 A과 그 다음에 공비가 1보 작은 등비 수열 Bn이 있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등비 수열 Bn이 있습니다. 등차와 등비군요. 이런 얘기를 하네요. A1 더하기 A8이 이거 등차야. 8이랍니다. 그죠? 그러면 아 일단 A로 주면 되겠네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이제는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 등차에서 합이 나왔어. 그럼 여러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야 될 게 뭐냐? 뭐 A2 더하기 A7도 8일 것이고 이걸 적을 필요 없어. 나는 설명해야 되니까 알겠죠? 여러분 머릿속에 이거 연상만 되면 돼. 아 이게 둘의 합도 8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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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 다음 A3과 A6의 합도 8이고 A4와 A5의 합도 8이겠죠. 그죠? 등차 중앙은 없네. 이게 둘의 합이 홀수니까 가운데가 하나 없잖아. 그렇죠? 어쨌든 얘를 다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은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이제는 등차등비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태양아 봐봐. 그리고요 등비수열에서 B2랑 B7의 곱이 이번 둘의 곱이 11이야. 그죠? 그럼 또 여기서 이제 연상이 되겠죠. 아, 등비를 곱을 줬어? 아, 그러면 B3, B6의 곱과 B4, B5의 곱이 다 같겠네. 라는 게 이렇게 같이 좀 묶여서 보이는 눈을 갖고 있어야 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고 나서 또 이런 얘기 합니다. 네 번째 항과 A4와 B4가 같고요. A5와 B5가 같을 때 AN의 총항을 구해라. 라는 게 질문입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이게 예전에 나온 이제 고3 모의고사 기출문제인데 그때 털린 애들 어떻게 털렸냐? 잘 들어보아. 등차니까 또 힌트 2개. 등비니까 힌트 2개. 흰색이 주어진 힌트잖아. 그렇죠? 딱 보고 있죠. 아, A, A7D. 힌트 하나?
BR, BR 6제곱 인트 2개 그죠? 그럼 A, D, B, R 문자 4개 그죠? 하나 둘 셋 넷 때려놓고 이제 연산 그러면 이 복잡한 연산을 잘 뚫어내는 답을 또 구합니다. 그 지금 잘하는 줄 착각을 하죠. 알겠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망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이 연산이 감당이 안 됩니다. 4개짜리 연립인데 이게 곱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골 때리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때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 이제 해석을 잘하는 친구들은 이미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그런가? 등차수열에서 첫 번째와 여덟 번째 합이 8이랑 네 번째 속에 두 번째, 일곱 번째, 세 번째에서 이렇게 뭐 성질들을 적용할 수 있는데라는 생각이 있을 것이고 곱도 마찬가지 생각이 있겠죠? 그때 얘가 뭐야?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똑같은 값이래. 야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식을 뭐라고 표현하겠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합이 8이다라는 요 식을 쓰는 거죠. 굳이 얘를 쓰는 게 아니라 A, D로 들어가기 전에 정리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이걸 밀고 가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그럼 쌤, 첫 번째와 여덟 번째 하면 어차피 얘랑 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두 번째와 일곱 번째 곱은 얘랑 같을 거 아니에요. B4 곱하기 B5의 곱과 같을 거란 말이에요. 이걸 끌고 와야죠. 왜? 문제에서 얘랑 얘가 똑같고 얘랑 얘가 똑같다 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면 힌트를 이렇게 받으면 되네. 여기다 잘해야 A 구하는 거니까 A4 곱하기 A5는 10이다 라는 식으로 받을 수 있겠죠. 왜? 얘가 지금 이쪽에서 A4랑 같고요. 얘가 A5랑 같다는 거니까. 그죠? A, D, BR로 밀란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같은 아이인 걸 잡아줬으니 식을 그쪽으로 끌고 가는 의도로 담아놓은 문제였던 거죠. 알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연립이 쉽죠. 요거 그냥 문자 2개짜리 그냥 연립 아닙니까? 그쵸? 이것도 산수가 또 어렵게 가는 친구들은 여기다 또 이제 A, D를 때려 넣습니다. 알겠죠? 뭐 당연히 풀리는데 그거는 알겠죠? 아니 그냥 X, Y로 보면 되잖아 그냥 그쵸? 그러면 X 더하기 Y가 8이고 X, Y가 10인 거니까 이거 뭐 찍어도 되네. 2랑 6 아닙니까? 그죠? 6, 2 아니면 2, 6이겠죠. 연립해서 풀면 이게 나오겠지. 알겠어요? 그럼 결국 A4랑 A5가 2, 6 아니면 6, 2가 되는데 그죠? 문제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공비가 1보다 작은 등비수열이야. 그러면 B4와 B5로 넘어갈 때 숫자는 작아져야 되겠죠. 그쵸? 2분을 곱했으니까. 2분의 1. 1보다 작은 거 곱했으니까. 그쵸? 그러면 작아져야 되니까 얘가 답이네. 얘가 A4고 얘가 A5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얘가 답임을 공비가 1보다 작다는 걸 통해서 잡아주게 되겠죠. 오케이? 여기서 이제 AD로 조지시면 총합 잡히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런 식이니까 잘 챙겨보도록 하여라. 알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 AD, AR로 대입해서 푸는 게 1단계였다면 알겠죠? 그 다음은 성질을 좀 이용해서 공차와 공비를 잘 잡아내는 눈. 알겠죠? 그 다음은 이렇게 성질을 잘 활용하는 눈까지는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장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체크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유형은 나머지 문제를 연습하고 나머지는 좀 더 쉬울 거예요. 자, 오늘 연습해 보시고 그 다음에 87페이지와 88페이지에 있는 이 원리합계와 적금은요 지금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요거는 학교에서 수요일 날 나갔습니까? 토평 어때요? 수태가 아직 안 나오고 토평은? 이제 시작했어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 진도가 거의 안 나왔는데 요거는 학교의 움직임을 통해서 확인 후 선생님 정리해 드릴게요. 알겠죠? 왜냐면 이 원리합계를 이게 원리합계라는 파트가 등비수열 합의 활용 문제인데 뭐 문제만 들어있긴 해요. 이렇게 큰 섹션이 2개야. 이렇게 선생님도 2개를 적어놨지만 보통 학교에서 1번 유형만 건드리는 경우가 많고요. 어떤 학교는 선생님이 그냥 하다가 얘기해 주십니다. 야 원리합계는 안 나오니까 하지만 수행으로 대체할 거야 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학교의 움직임을 통해서 뭐 문제가 그래 특이한 건 아닌데 알겠죠? 풀이는 그거 진도 나간 후에 선생님 정보를 받아서 정리를 해드릴게. 아니면 마지막에 정리해 줄게. 알겠죠? 이건 유형 풀이기 때문에 특별히 연계되는 건 없다. 알겠죠? 그건 이제 그 교과서만 봐서 아마 여기 쌤이 유형 정리는 원리합계와 적금이랑 원리합계와 상환으로 2개를 분리해놨는데 상환 파트는 사실 학교에 잘 안 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환 체크해서 쌤 정리해드리고 알겠죠? 아마 원리합계와 적금 파트는 건드리긴 할 겁니다. 알겠죠? 요거는 하나의 유형 풀이법이라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알겠죠? 지금은 굳이 요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나중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수열의 합, 시그마의 기본적 얘기만 발을 걸쳐놓고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 페이지는 90페이지부터 나와있는 시그마에 대한 기본 얘기만 살짝 얹어 놓으시죠.
자, 등차등비는 아까 얘기한 원리합계 제외한 원리합계는 하나의 유형이야. 알겠죠? 그 유형 풀이를 쌤이 전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보통 한 20분. 네. 20분 배우고 여러분들 그날만 복습 딱 하면 다 풀어 그냥. 네. 풀이가 정해진 하나의 유형이니까 그거 마음 쓰지 마시고 이제 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시그마에 대한 얘기로 들어가 보시죠. 두 번째, 큰 두 번째가 되겠죠. 등차 등비 수열. 아, 그게 1번, 2번이었구나. 3번으로 마시죠. 번호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시그마에 대한 이해. 오늘은 그 시그마의 기본 정의 및 성질, 공식까지만 다 할 겁니다. 알겠죠? 시그마를 다루는 얘기만 할 거니까 알겠죠? 자, 시그마가 이제 이런 기호죠. 이런 기호를 이제 시그마라 부르는데 알겠죠? 네, 첫 번째는 시그마의 뜻. 요즘에 정의란 표현 잘 안 쓰죠, 여러분들은. 뜻. 네, 시그마가 무슨 뜻이냐부터 정리합시다. 알겠죠? 자, 일단 이 기호를 처음 배울 때는요, 당연히 이제 뜻부터 배워야 되니까. 시그마라는 건 말 그대로 또 줄임말인데 어떤 줄임말이냐? 여기가 변수 쓰는 자리예요. 여기는 시작수를 씁니다. 여기에 끝수를 써요. 여기에 변수로 된 10을 쓰는 거죠. 보통 시그마는 이렇게 씁니다. 자, 뭔 얘기냐? 변수가 있을 거야. 그 변수 자리에다가 시작수를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A 시작수를 대입한 거. 더하기 A에다가 이 시작수보다 1 큰 수를 대입한 거. 더하기 A 시작수보다 2 큰 수를 대입. 이렇게 1씩 추가시켜서 끝수를 대입한 수까지의 전체 합을 구해라 라는 표현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한글로 보면 좀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예시로 하나 보여드리면 시그마 K란 변수를 많이 쓰긴 해요. 근데 뭐 K가 아니라 뭐 I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N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변수야 뭐 우리가 함수도 마찬가지지만 그죠? 보통 X를 많이 쓰지만 뭐 A를 쓸 때도 있고 세타를 쓸 때도 있죠. 그건 자기 마음이니까. 여기가 변수잖아요. 여기 이제 K로 된 식을 딱 주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K에다가 1을 대입한 A1 더하기 1 추가하면 A2 더하기 이렇게 하는 거죠. A3 더하기 쭉 가서요. AN까지 합을 구해라 라는 줄임말이죠. 그러면 얘를 이제 우리가 뭐라 볼 수도 있지. 이거는 우리가 표기를 알잖아. 뭐야? SN이죠. SN. 그죠? 그러면 선생님 SN으로 그냥 쓰면 될 것을 굳이 시그마로 왜 배우는 겁니까? 시그마가 훨씬 더 확장성이 센 게 SN은 초항부터 합이 정해져 있어요. 그죠? 시그마는 이제 이런 식의 표현도 가능합니다. K는 3부터 10까지 AK로 구해라. 이런 것도 가능하죠. 왜냐면 SN으로 표현이 좀 애매하거든. 이걸 굳이 SN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S10에서 S2를 뺀 거겠지. 요게 되겠어요? 그죠? 시그마도 마찬가지야. 뭔가 수학적 틀로 보면 안 돼. 그냥 줄임말이야. 줄임말. 얘를 딱 봤을 때 여러분들 눈에서 저 이면에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더하기 점점점 A10까지 샥 보여야 돼요. 샥 보여. 나열된 합의 줄임말이니까 알겠죠? 그리고 시그마는 변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식도 가능해요. 시그마 K는 0부터 10까지 AK를 구해라. 가능한 얘기입니다. 선생님 수열에 A 제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수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함수식이 있는데 거기에 0을 대입한 것부터 1씩 추가한 걸 대입해서 10을 대입하면 더하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러니까 시그마는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좀 더 확장이 되는 거죠. SN은 수열에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초항부터 시작되는 합이겠지만 시그마는 뭐 그쵸 0부터도 가능하고 뭐 5부터도 가능하고 표현상의 문제인 거니까 그걸 줄여서 우리가 시그마로 쓴다. 알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SN을 설명할 때 SN10에서 SN9를 뺀 게 얼마야? 라는 게 이제 보여야 돼 라는 표현 썼는데 시그마도 마찬가지예요. 시그마 K는 뭐 2부터 10까지 AK에서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AK. 요거 하면 뭐가 남겠니? 결과가 뭐겠어요? A10 있을 거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A1이 나올 거예요. 쌤은 시그마를 자주 보다 보니까 내 눈에 보이는데 아직 여러분들은 안 보일 거란 말이야. 알겠죠? 이게 잘 보이면 이제 시그마가 좀 익숙해지는 거죠. 알겠죠? 자, 풀이만 얘기하는 건 되게 쉬운 게 풀이는 그냥 적으면 돼. 이게 무슨 뜻이야? A2 더하기 A3 더하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A10까지. 여기에서 빼래. 뭘? 얘를.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이게 귀찮을 뿐이지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얘가 A2부터 A9까지는 다 날아갈 것이고 그렇죠? 앞에 A10 한 개 남을 것이고 뒤에 A1 한 개 남을 거 아니에요. 얘겠지.
이해됐습니까? 뭔가 푸는 개념이 아니야. 그냥 나열된 게 줄여있기 때문에 그걸 뭐 나열해버리면 그냥 보이죠. 그냥 알겠죠? 시그마는 이런 뜻을 갖는 기호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뜻을 갖는 기호기 때문에 자 이런 성질을 당연히 갖습니다. 봐봐요. 두 번째 성질. 첫 번째 시그마 k부터 n까지로 많이 쓰니까 이걸 쓸게요. ak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bk가 있다. 얘는요. 각각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얼마? 시그마 bk. 이게 여러분들이 당연하다라고 인식이 돼야 돼요. 저건 당연한 말입니다. 알겠죠? 뭐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잖아. 시그마 봐봐. 쌤이 이해를 위해서 5개만 할게요. ak-bk를 내가 산수한다면 얘는 시그마 k부터 5까지 ak에서 빼기 시그마 k부터 5까지 bk로 해도 돼 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죠? 하지마 합시다. 그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라고 인식이 돼야 돼. 알겠죠? 쌤 저는 잘 안 보이는데요. 그래? 나열해 그러면 얘 무슨 뜻이야? a1-b1 더하기 시그마의 뜻 나왔잖아 이제. 그죠? 2 대입하면 a2-b2 더하기 이렇게 가서 어디까지 하냐? a5-b5까지 하면 아니야? 얘는 이거잖아. 얘는 무슨 말이야? 얘가 a1부터 어디까지 합이야? a5까지 합해서 빼기 가로하고 얘는 뭔데? b1부터 b5까지 합이잖아. 그죠? 아니 뭐 이런 산수를 마이너스 따로 묶어서 이렇게 해서 상관없잖아. 당연히 참이죠.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죠. 정리되겠어? 성질을 외우는 게 아니죠. 당연히 그냥 대입해서 더하는 건데 두 함을 분리시켜 더하는 거나 합쳐 더하는 거나 뭔 상관이야. 그죠? 이해됐습니까? 두 번째 마찬가지로 봐봐. 시그마 k부터 할까 괜찮니? c 곱하기 ak에서 이렇게 이건 k가 아니죠. 변수가 아닙니다. 상수가 곱해져 있으면 얘를 밖으로 뺄 수 있어요. 이것도 이해되겠습니까? 쟤도 당연한 말입니다. 왜? 봐봐. 내가 이거 5라 가정해볼게. 얘는 무슨 말이야? CA1 더하기 CA2 더하기 뭐를 가는 거잖아. CA3, A5 5라 치는 거죠? 얘는 뭐야? C로 묶어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서 A5까지 가는 거잖아. 그죠? 당연히 맞죠? 그죠? C를 넣어서 뭐 대입해서 더하나 C로 묶어서 더한 걸 곱하나 결과는 분배 법칙 쉽게 말하는 거죠? 당연히 가능합니다. 세 번째 시그마 K부터 N까지 이번엔 C만 있는 거야. 자 쟤는 뭐냐면 봐봐요. 시그마 K는 1부터 뭐 5까지 3이다 이렇게 풀어볼게. 자 가볼게요. 무슨 뜻이야? 여기 있는 AK에다가 K1을 대입하세요. K1 집어넣으면 3은 얼마 되는 거야? 3이겠죠. 더하기 K에 2 대입하면요? 3이겠죠. 여기 K가 없잖아. K에 3 대입하면요? 3이겠죠. 4 대입하면 3이겠죠. 5 대입하면 3이겠죠. 3을 5번 더하는 얘기네. 왜? 여기 K가 없으니까. 그럼 다음은 3 곱하기 5가 되겠죠. 이랬습니까? 얘가 그런 거야. K가 1부터 N까지 C를 더하래요. C를 N번 더하는 얘기인 거죠. 이랬습니까? 요건 성질이지. 이랬어요? 시그마는 당연히 이런 성질을 갖는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쌤 저게 왜 성립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가 나열해봐. 그렇죠? 뭐라고 했냐. 그렇죠? 이게 뭔가 수학적인 증명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수학적인 공식이 아니잖아. 알겠죠? 이거는 그냥 나열된 걸 줄여 쓰는 하나의 용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면 다 나와요. 그냥. 알겠죠? 그리고 세 번째 배우는 게 공식입니다. 요거는 일단 그냥 암기하기. 이게 사실 증명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알겠죠? 사용이 중요하니까 이건 그냥 던지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걸 던지는 게 무슨 말이냐 봐봐. 시그마 K부터 일단 문자로 할게요. N까지 K가 있는 공식. 시그마 K1부터 N까지 K 제곱이 있는 공식. 시그마 K1부터 N까지 K 세제곱이 있는 공식. 요게다 공식이 있어요. 알겠죠? 이거는 이제 일단 그냥 던지겠습니다. 나중에 선생님이 이 수학적 기납법을 배울 때 그걸로 증명할게요. 알겠죠? 증명은 저 뒤에서 보여드리니까 이거는 그냥 암기.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혹시 이거 기억나요? 1부터 N까지 K가 있는 거 더하는 공식 예전에 본 거 좀 기억납니까? 뭐였죠?
기억나? 2분의 n 플러스 1이 됩니다. 선생님 아마 필기장에는 이걸 끝수라고 한글로 써놔서 2분의 끝수 곱하기 끝수 플러스 1 이라 되어 있는지 n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죠? n으로 할게요. 그냥 알겠죠? 이런 식의 공식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봐봐. 시그마 k는 만약에 10까지 k를 구해라. 요게 공식이 있다는 건데. 그죠? 쌤이 지금 던져놓은 공식은요 이렇습니다. 2분의 끝수가 10이니까 10 곱하기 11이 된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자, 이게 뭘 구한 거냐면 무슨 뜻이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어디까지 하면 10까지 하죠. 그죠? 요거 더하면 얘가 된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사실 얘는 증명 가능해요. 등차수를 합이라서 알겠죠? 얘는 증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k만 있을 때 1부터 n까지 하면요 2분의 n 플러스 1을 곱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게 그거 구한 거고 요 제곱이 있는 건요 이렇게 되죠.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인데 이게 뭐 n으로 문제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얘 둘을 더한 걸 여기 쓰시면 돼요. 여기 합 이렇게. 그럼 좀 공식을 암기하기 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봐봐. 시그마 이번 몇 개 짜고 1부터 3까지 합시다. k 제곱의 합을 구해라. 자, 이렇게 3개밖에 안 되는 건 그냥 더하는 게 빨라요. 이게 무슨 뜻이야?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의 합을 구하는 얘기 맞죠? 그죠? 얼마야? 1 더하기 4 더하기 9니까 14에 14. 그죠? 공식을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k 제곱의 시그마의 공식은요 6분의 끝수 3 곱하기 4 곱하기 둘 더한 걸 쓰면 돼. 여러분 좀 쉬워. 알겠죠? 그러면 계산하시면 얘가 나올 겁니다. 알겠죠? 이런 공식이 있다. 요건 암기야 그냥 알겠죠? 외우고 연습 좀 해야 돼. 그 다음 마지막으로 k 세제곱이 있는 것까지 공식인데요. 2분의 얘는 끝수 플러스 1. 쟤랑 똑같죠? 요 놈의 전체 제곱입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k 삼승 있는 건 알겠죠? 얘도 공식이니까 k 삼승도 가볍게만 세경 보면 시그마 k부터 3까지 k 3승이다라는 건요. 얘도 뭐 3개짜리니까 그냥 더하는 게 빠르긴 하죠. 2의 3승 더하기 3의 3승 계산하면 27 더하기 8 35? 36 나오겠지. 계산하면 2분의 3 곱하기 4의 제곱이라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런 공식 넣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 내가 지금 이거 증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던진 겁니다. 알겠죠? 암기하는 얘기야. 증명은 나중에 해줄 테니까. 알겠죠? 일단 외워봅시다. 알겠죠? 자, 오늘 시그마에 올리는 발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시그마는 이런 뜻이고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공식을 외우라고 던져놨습니다. 알겠죠? 이 세 가지가 딱 합쳐지면 우리가 뭘 다룰 수 있냐면 이제 일단 이런 식을 이제 풀 수는 있어요. 이런 식이 뭐냐면 시그마 봐봐. k는 1부터 10까지 뭐 예를 들면 2k 3승 더하기 4k 제곱 빼기 뭐 6k 더하기 5를 구해라. 얘가 지금 3차 다항식이죠. 그죠? 우리가 3차, 2차, 1차 성질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식의 식이 나와 있으면 산수는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여기 합쳐지면 알겠죠? 왜 그러냐 봐봐요. 시그마의 성질상 잘 봐봐. 얘랑 얘는요. 이 성질로 인해서 다 분리시킬 수 있죠. 그러면 이 4개의 항을 풀 때 시그마 잘 봐봐. k는 1부터 10까지 2k 3승이라 분리할 건데 요 성질 때문에 2도 앞으로 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더하기 얘도 분리하고 4를 빼면요 4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제곱이고요. 얘도 분리하고 빼면요 마이너스 6의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고요. 얘도 분리하면요 플러스 시그마가 있는 거죠. k는 1부터 10까지 5가 되겠죠. 됐어요? 자, 공식을 적용만 하면 봐봐 2가 곱해져 있고요. 그죠? 얘 공식 쓰면 어떻게 돼? 6분의 헷갈리 보면서 하세요. 10 곱하기 11 곱하기 21입니다. 더하기. 그죠? 4가 있었고요. 곱하기. 얘 공식 쓰면요. 6분의 잠깐 미쳤나봐. 잘못했네요. 세제곱이니까 2분의 10 곱하기 11의 제곱. 뭐 산수할 거 아니니까. 됐어요? 얘는요. 4가 있었고 k 제곱이니까 6분의 10 곱하기 11 곱하기 2 더한 거. 마이너스 6 곱하기 2분의 k 쓰죠. 10 곱하기 11 더하기 5를 몇 번 더한 거야?
10번 50이 되겠죠. 아 이렇게 풀 수 있을 거 아니야. 물론 이걸 풀 때마다 이런 짓을 하지 않을 겁니다. 요거는 처음 보여주는 거니까. 왜? 아 그냥 보고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성질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선형성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비적분 원에서 미분이나 적분 이런 거 배우면 걔네들도 이런 선형성을 띠거든. 선형성이라는 게 뭐냐면 4개의 항에 대한 시그마를 구할 때 각각의 시그마를 구해서 더하는 것 또한 상관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에 하나씩 푸는 거죠. 그럼 이걸 적용하면 봐봐. 여기 있는 걸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그마는 선형적 성질을 갖기 때문에 하나씩 풀면 돼 그냥. 그럼 너네가 쓸 때 이렇게 쓰는 거야. 얘를 딱 보고 선생님 잠깐만요. 얘부터 풀면요. 2가 곱해져 있고요. K3승 공식 2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더하기 4가 있고 공식 마이너스 6이 있고 공식 5가 10번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한 번에 풀어낼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풀이가 쭉쭉쭉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시그마는 이렇게 그 간단한 연산만 하는 문제만 선생님이 좀 드릴 테니까 그것만 풀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숙제는요. 잠깐만요. 500번부터 일단 502번까지 요 세 문제는 여기 홀수만 있겠구나. 3개밖에 없으니까 요 세 문제는 복습을 해보시고 알겠죠? 우리 등차등비의 마지막 세 문제를 선생님 남겨놨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그 원리합 계획은 일단 제껴 놓으시고 514번부터 여기 대입한 계산 문제만 530번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이거 몇 개 안 되죠? 아 근데 잠깐만요. 그냥 홀수 요건 다 풀어라. 다 풀고 3개밖에 안 되니까 요거 홀수만 풀어보세요. 왜냐면 시그마에서 시그마가 잘 되는 친구들은 사실 풀기 어렵지 않을 텐데 혹시 좀 많이 까먹은 친구들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홀수만 풀어보시면 그 풀이를 받아서 풀어주는 거 보면 금방 쉬울 거야. 알겠죠? 아니 오늘은 이제 쌤이 시그마에 이렇게 발을 좀 올리기 위해서 풀이를 많이 못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게 예전 기억이 좀 까먹은 친구들은요 풀이가 좀 이렇게 쉽게 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만 풀고 앞에 거 밀린 것들이 있는 친구들은 싹 해오시고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요 시그마는 조금만 건드려 주시고 그 다음 월요일이 빨간 날 지금 당연히 수업이 있습니다. 수업이 있는데 그날 수업을 좀 일찍 땡겨서 했으면 하는데 보니까 국어 듣는 친구들이 잠깐만요. 1시부터인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10시부터 12시가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시간 다 괜찮으시겠죠? 일찍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월요일은 월요일 수업은요 오전 10시부터 12시 빨간 나는 선생님 뭐 따로 자습을 시키지 않으니까 알겠죠? 이렇게 수업하고 다시 쉬었다가 모습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다시 하고 알겠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월요일 시간은 단톡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